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하려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테슬라 대박 소식. 로보택시 런칭 앞두고 머스크가 직접 나섰다고. 모델 3 퍼포먼스 신상 액세서리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나는 테슬라 소식 들고 왔습니다. 진짜 오늘 소식은 대박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워싱턴에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모델 3 퍼포먼스 오너들을 위한 깜찍한 신상품까지 정말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나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 좋은 소식들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일론 머스크 로보택시를 위해 직접 워싱턴 나선다. 자, 그럼 첫 번째 대박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드디어 6월 12일부터 초기 런칭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그냥 런칭하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와 머스크의 로비팀이 지금 워싱턴에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미국의 자율주행차 규제가 진짜 말 그대로 깔끔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같은 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주마다 심지어 도시마다 자율주행차 규제가 다 달라요. 텍사스에서는 괜찮은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안 되고 뉴욕에서는 또 다른 규정이 있고. 이게 말이 되나요? 전국 서비스를 하려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겠는 거죠. 머스크도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어요. 지난 5월에 미국 교통부 장관이 테슬라를 방문했을 때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주별로 50개의 다른 규칙을 갖는 것보다는 자율주행을 위한 전국 통일 규칙을 갖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완전 맞는 말이죠. 왜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일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로비 활동의 타이밍이에요. 테슬라가 6월 12일 로보택시 런칭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직접 의원들과 통화하면서 5월 15일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기본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의 개정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의 목표는 뭐냐면 7월 4일 의회 휴회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진짜 빡빡한 스케줄이죠? 하지만 이해가 되는 게 오스틴에서의 초기 로보택시 파일럿 런칭은 텍사스의 비교적 관대한 규제 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는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칙이 꼭 필요하거든요. 사이버캡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현재 연방 규제로는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 같은 전통적인 조작 장치가 없는 차량의 경우 테스트용으로만 최대 2,500대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요. 이게 테슬라의 초기 로보택시 네트워크에서 모델 Y를 사용하는 데는 직접적인 장애물이 아니지만 테슬라의 전용 로보택시 차량인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과 배치에는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사이버캡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세요? 청소하기 쉬운 인테리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그리고 유지 보수가 적게 드는 디자인까지 처음부터 자율주행을 위해 설계된 차량이라 운영비와 유지비가 훨씬 저렴할 거예요. 특히 사이버캡은 킬로와트당 5.5마일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델 Y가 대략 4마일 정도 가는 걸 생각하면 정말 효율적이죠. 테슬라가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수익성 있게 만들려면 사이버캡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러려면 연방법이 사이버캡의 광범위한 판매와 운영을 허용해야 하는 거예요. 규제 당국의 시선도 뜨겁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규제 당국의 점점 더 까다로운 감시를 받고 있기도 해요. NHTSA에서는 이미 테슬라의 로보택시 계획을 조사하고 있고 악천후 조건에서 FSD의 성능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승인한 명확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테슬라가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통일된 규칙을 통해 이런 차량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과거의 시도들과 현재의 도전 사실 이게 의회에서 전국적인 자율주행차 법률을 만들려는 첫 번째 시도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법안들이 시도되었는데 2017년에는 하나가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했지만 상원에서 막혀서 결국 무산되었어요. 주된 장애물은 뭐였냐면 법적 책임에 대한 논쟁과 자율주행차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법조계의 압력이었죠. 이런 복잡한 이슈들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혀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 새로운 법안은 이런 복잡한 규제의 미로를 뚫고 나가려는 최신 시도를 나타내고 있고 테슬라의 직접적인 개입과 곧 다가올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파일럿 런칭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여러분 테슬라가 로보택시 런칭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도시교통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은 빙하처럼 느린 관료주의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규제를 마련하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비 활동이 정말 중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버나 리프트가 처음 나왔을 때도 기존 택시 업계와 규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선택했고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죠.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델 3 퍼포먼스 오너들을 위한 깜짝 선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좀 더 가벼우면서도 재미있는 소식이에요. 테슬라가 2024년 이후 리프레시된 모델 3 퍼포먼스 오너들을 위한 새로운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출시했거든요. 바로 모델 3 퍼포먼스 프로젝션 라이트예요. 이게 뭐냐면 문을 열 때 바닥에 컬러풀한 모델 3 퍼포먼스 엠블럼을 비춰주는 푸들 프로젝션 라이트거든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이미 오리지널 모델 Y와 리프레시된 모델 Y용으로는 테슬라 워드마크를 프로젝션하는 옵션이 있었고 사이버트럭용으로는 사이버트럭 로고를 프로젝션하는 옵션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 3 퍼포먼스용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최초의 컬러 프로젝션, 바로 테슬라에서 나온 첫 번째 컬러 프로젝션 옵션이라는 거예요. 선명한 파란색과 흰색의 퍼포먼스 로고를 문 아래 바닥에 투사해 주거든요. 밤에 차에서 내릴 때 얼마나 멋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라이트들은 다른 테슬라 차량용 옵션들과 마찬가지로 두 개들이 세트로 판매돼요. 앞문과 뒷문 모두에 사용할 수 있어서 4개 문 모두에 설치하고 싶으면 이 세트를 사야 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물리적인 형태상 이 라이트들이 어떤 모델 3에도 맞을 것 같은데 테슬라에서는 명시적으로 이게 2024년 이후 모델 3 퍼포먼스 차량 전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공식 테슬라 샵에서의 구매가 리프레시된 모델 3 퍼포먼스 VIN을 가진 오너들로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터의 크기와 전원 연결 포인트가 모든 모델 3나 모델 Y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 3나 모델 Y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설치도 간단해요. 설치는 고객이 직접 하는 방식이고 정말 간단해요. 테슬라에서 DIY 서비스 매뉴얼 페이지에 설치 방법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둔한 플라스틱 도구로 문에서 기존 푸들 라이트를 제거하고 원래 푸들 라이트의 전원 어댑터를 분리하기만 하면 돼요. 가격은 미국에서 $75, 캐나다에서 $125 캐나다 달러예요.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는 재고가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는 대로 앞으로 몇 주 내에 출시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북미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모델 3용 견인 패키지도 추가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왜 이런 작은 디테일이 중요할까? 여러분, 이런 작은 액세서리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오너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BMW나 벤츠 오너들이 자기 차 브랜드에 대해 갖는 그 자부심 말이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오너들이 나는 테슬라를 탄다는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작은 터치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모델 3 퍼포먼스는 테슬라 라인업 중에서도 스포티하고 고성능을 추구하는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잖아요. 이런 고객들은 자기 차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밤에 주차장에서 문을 열 때마다 파란색과 흰색의 퍼포먼스 로고가 바닥에 비치면서 이게 바로 퍼포먼스 모델이구나 하고 어필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의 전략적 접근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 사업도 테슬라에게는 꽤 의미 있는 수익원이에요. 차량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애플이 아이폰 케이스나 에어팟 같은 액세서리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테슬라도 이런 작은 액세서리들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수익성도 개선하는 거예요. 특히 $75라는 가격도 절묘해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아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가격대죠. 모델 3 퍼포먼스를 살 정도의 고객이라면 $75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테슬라와 xAI 합병? 일론 머스크 전기 작가의 충격 예측. 여러분, 혹시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분 아시나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스티브 잡스 전기도 쓰셨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기도 쓰신 그 유명한 작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일론 머스크의 공식 전기를 쓰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테슬라와 xAI가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큰 뉴스 아닌가요? 아이작스는 일론 머스크와 가장 가까이서 그의 생각과 비전을 지켜본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 분이 이런 예측을 한다는 건 정말 무게감이 다르죠. 그런데 잠깐 혹시 xA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설명해 드릴게요. xAI는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새로 만든 AI 회사예요. 그로크라는 AI 챗봇으로 유명하죠. 챗 GPT나 클로드 같은 AI들과 경쟁하는 서비스인데 특히 실시간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좀 더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럼 왜 아이작슨이 이런 예측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로워요. 먼저 테슬라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로보택시 네트워크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한무인 택시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의 핵심이 바로 AI와 신경망 기술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xAI가 처음부터 추구한 목표가 바로 현실 세계의 AI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테슬라가 자동차와 로봇으로 하고 있는 일과 완전 똑같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회사의 시너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에 수백만 대의 차량을 굴리고 있어요. 이 차들이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영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각종 센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곧 출시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잠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최신 테크 소식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엄청난 양의 실제 세계 데이터가 바로 AI 학습의 금광이라는 거예요. xAI가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어도 실제 세계의 복잡한 상황들을 학습하려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아이작스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AI 개발에 관련된 회사들을 직접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인데 생각해보면 AI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인지 알잖아요. 특히 일론은 예전부터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xAI의 최근 동향이에요. xAI가 최근에 X를 330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이야기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xAI는 지금 113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3억 달러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잠깐 이 숫자들이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해 볼게요.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xAI가 테슬라의 약 10분의 1 정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성장이에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분석이 나와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수집한 실제 세계의 물리적 상호작용 데이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xAI는 미래에 훨씬 더 강력해질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테슬라가 이런 고급 AI 모델들에 접근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FSD 완전 자율주행 기능만 해도 이미 충분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니까요. 하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아이작슨이 정말 예리한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곧 뒤돌아보면서 FSD가 얼마나 작고 제한적인 도전이었는지 깨달을 거라고 했어요. 자동차 운전은 사실 레일 위의 로봇과 같다는 거예요. 도로라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엄격한 규칙들을 따라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작업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에요. 로봇이 실제 세계의 모든 복잡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헤쳐나가야 하거든요.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런 일들은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로봇에게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본인은 최근 인터뷰들에서 이 합병 주제를 좀 피해가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와 xAI 사이에 분명한 기업적 관계는 있지만 합병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일론이 한 말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합병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테슬라 주주들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힌트 아닌가요? 여기서 잠깐 지분 구조도 살펴볼게요. 일론 머스크는 현재 xAI의 약 59%를 소유하고 있고 테슬라의 약 13%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지분 구조를 보면 합병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일론의 공식적인 입장은 두 회사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고 향후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xAI의 지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전략인데 기존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도 AI 혁명의 혜택을 나눠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공식적인 합병이 이뤄지든 아니든 기술적이고 제품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융합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크 AI가 향후 테슬라 차량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확정 발표됐거든요. 상상해보세요. 테슬라를 타고 가면서 그로크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로크야, 오늘 날씨 어때? 근처에 맛있는 식당 추천해줘. 집에 도착하면 에어컨 켜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아이작슨이 말한 것처럼 공식적인 합병이 이뤄지든 깊이 통합된 파트너십을 유지하든 그건 주주들을 위한 문제일 뿐이고 기술과 제품 측면에서는 이미 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혁신적인 일이에요. 전기차와 AI 로봇공학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드디어 출시, 테슬라 모델 3. 북미 견인 패키지.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많은 테슬라 모델 3 오너들이 그동안 목 빠지게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드디어 테슬라가 북미에서 2024년형 이후 모델 3용 견인 패키지를 출시했거든요. 와, 이거 정말 오랜만에 들리는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테슬라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모델 3 견인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북미만 빠져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북미는 픽업트럭 문화가 워낙 강해서 승용차로 견인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증이나 규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북미 모델 3 오너들은 정말 고생했어요. 견인을 하려면 서드파티 제품들을 사용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의 견인 모드 지원이 안 되고 다른 기능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증도 무효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딜레마였죠. 이제 출시된 공식 견인 패키지가 어떤 건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견인봉이 고강도 스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표준 2인치 리시버와 7핀 커넥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견인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트레일러 하네스도 설치 과정에 포함되어 있고요. 테슬라 사양에 따르면 이 히치는 최대 2200파운드 그러니까 약 998kg까지 견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모델 Y나 모델 S, 모델 X의 히치는 최대 3500파운드 약 1587kg까지 견인할 수 있거든요. 모델 3가 좀 더 작은 차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2200파운드면 웬만한 소형 트레일러나 보트는 충분히 견인할 수 있어요. 캠핑용 트레일러나 작은 제트스키 소형 보트 같은 것들 말이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용량이에요. 사용할 때는 2인치 히치와 원하는 볼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히치는 플라스틱 볼트 2개로 접근할 수 있는 패널 아래에 깔끔하게 숨겨져 있어요. 테슬라의 다른 라인업과 비슷한 디자인이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숨겨져서 차의 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가격은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1,300, 캐나다에서는 $1,765 캐나다 달러예요. 설치비가 포함된 가격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테슬라 스토어나 테슬라 앱에서 주문할 수 있고 부품은 바로 여러분 지역의 테슬라 서비스 센터로 직접 배송돼요. 그리고 거기서 설치까지 해주는 거죠. 다만 배송에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급하게 견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주문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패키지는 2024년형 이후 모델 3 RWD와 AWD 모델에만 호환된다는 거예요. 퍼포먼스 모델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뒤쪽 모터가 더 커서 공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 모델 오너분들은 좀 아쉬우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 패키지 가격에는 지역 테슬라 서비스 센터까지의 배송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견인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변경도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올인원 서비스죠. 설치에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일부 모델 3의 경우 추가 하네스 배선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인 건 이제 북미 모델 3 오너들도 경량 견인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증을 유지하면서 견인 모드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서드파티 솔루션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제는 공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견인 모드가 뭐냐고요? 이건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차량의 각종 시스템들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방 카메라 설정이 바뀌고 견인 상태에 맞춰서 차량의 안정성 제어 시스템도 조정되고 배터리 소모량 계산도 견인 중량을 고려해서 더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바로 테슬라만의 매력이에요. 단순히 히치만 달아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하게 최적화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견인을 하면 주행거리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일반적으로는 견인 중량과 바람 저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30% 정도 주행거리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거운 트레일러일수록 바람 저항이 클수록 더 많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장거리 견인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북미 전역에 정말 촘촘하게 깔려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엄청난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첫 번째는 정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테슬라와 xAI의 잠재적 합병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당장 테슬라 모델 3 오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견인 패키지 출시 소식이었어요. 정말 테슬라는 매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로 시작해서 이제는 AI 로봇공학 우주항공까지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흥미진진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거예요.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xAI와의 합병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모델 3 견인 패키지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제 캠핑이나 보트 여행 같은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모델 3 오너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옵션이 생긴 거죠.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테크 소식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더 신나는 테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